자, 거래소 시장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 시장은 20포인트 상승을 해서 3020포인트로 마감을 하는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 시장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코스닥 시장들은 지금 현재 16포인트 상승하는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16포인트 상승을 하면서 1027포인트 상승 마감을 했거든요. 자, 1.59% 상승입니다. 거래소보다 조금 더 강한 상승세들을 보였었고요. 조금 더 거래소보다 상대적으로 조금 한 6개월 정도의 흐름에서는 약한 모습들이 좀 연출이 됐었다라고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시장에서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수급적인 요인들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적인 요인들에서는 외국인 투자가들에 대한 흐름들이 좀 상당히 특이하다라고 할까요? 강한 모습들이 좀 연출이 되었었어요. 자, 이렇게 좀 화면을 키워놓고 제가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 텐데, 외국인 투자가들이 오늘 4,300억 정도 매수세들을 보였고, 개인 투자가들 1조 9천억 매도였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 투자 3천억 정도 매수세들이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개인 투자가들 1조 1천억 정도 매도를 보였죠. 결국 도합 3조입니다. 3조 정도 매도세가 나타났어요. 자, 금요일부터 좀 지속적으로 드리던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개인 투자가들 물량이 어느 정도 좀 털려 나가야지 지수는 좀 올라올 가능성이 좀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개인 투자 물량도 최근 들어서 지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특이한 것들은 외국인 투자가들에 대한 흐름들이, 그러니까 거래소에 대한 흐름들과 코스닥에 대한 흐름들을 좀 살펴봤을 때 거의 차이가 안 납니다. 그리고 이거를 투자 주체별로 한번 좀 놓고 살펴보면은요, 거래소 시장에서 투신들에 대한 움직임들, 투신이랑 이제 기금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기관 투자가 여기가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주식형 수익증권 잔고가 줄어들기 시작을 하고 있긴 상황이기 때문에 투신들이 힘을 발휘하기에는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었던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기금들 같은 경우도 기금들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금들에 대한 흐름들을 살펴보면은, 거래소에서는 여전히 매도세들이, 제가 제 머리가 커가지고 계속 이 숫자를 가리는 것 같아서 제가 조금 걱정이 되는데, 자, 이렇게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금들이 이렇게 좀 거래소 시장에서는 썩 좋지 않은 모습들을 보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코스닥에서의 흐름들을 좀 살펴보시면은 외국인 투자가들은 좀 매수에 강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그리고 투신들에 대한 모습들과 기금들에 대한 모습도 강세를 좀 보이고 있어요. 사실 제가 조금 애써 무시하려고 했었던 장면들이었었는데, 오늘 들어오는 액수들이 좀 상당히 좀 세게 들어오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걸 더 이상 좀 무시할 수는 없는 수치가 되고 있다라는 흐름들로 좀 되는 것 같고요. 거래 기금들도 지금 이 거래일 연속 500억 이상의 매수세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시장이 지금 좀 중소형주들 중심의 반등세들이 나타날 가능성들이 좀 높아지고 있는 자리다라는 거거든요. 오늘 오전에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오늘 오전에는 시가총액 코스피 기준으로, 시가총액 대형주들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어떤 이야기를 드렸었냐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지수 대비 훨씬 더 강하게 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SK 하이닉스 역시 마찬가지였죠. SK 하이닉스도 지수 대비 훨씬 더 강하게 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였었고, 지금 원래 좀 좋았던 종목들은 조금 빠지고 있는 중이긴 하지만, 자동차와 같은 업종들이 지금 좀 박스를 짠 다음에 이런 식으로 올라올 때 박스를 짜고 있다가 이제 최근 들어서 이 정도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지수에 대한 에너지가 조금 응축이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좀 드린 적이 있었는데, 코스닥에서도 지금 현재 중소형주들 중심의 매수세들이 유입이 되고 있고, 그렇다면은 좀 시장이 상방으로 가기 위한 체력을 만들어 가고 있는 자리, 아직까지 완성이 됐다라고 보기에는 업종별 순환매가 더 강하게 나타나야 되고요. 근데 그럴 정도 수준은 아닌 것 같고, 지금 현재 만들어가고 있는 자리, 긍정적인 이슈들을 조금씩 모아가고 있는 그런 자리들 정도라고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서 오늘은 좀
상당히 최근 시장 한 1, 2년 시장 내에서 1, 2년이 아니죠. 거의 5년 시장 내에서 특이한 업종이 하나 상당히 엄청나게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였는데 바로 유틸리티 업종들이 오늘 시장에서는 상당히 좀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자,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와 같은 이런 종목들이 오늘 시장에서 4%대 강세를 보였거든요. 사실 한 5년 동안의 한국전력에 대한 움직임들을 살펴보면은 사실 너무 힘들었었습니다. 너무 힘들었거든요. 이거를 월봉으로 바꿔놓고 한번 보시면은 6만 원대의 주가가 22,000원까지 3분의 1 토막이 나는 모습들을 보였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전기 가격을 올린다, 전기요금 올린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면서 레포트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을 했었는데요. 한 증권사에서 나온 레포트를 기준으로 살펴보면은 전기요금 2022년에 한 5.6% 정도 올라갈 것으로 기대가 된다라는 레포트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관련한 이렇게 올리면서 관련된 비용들이 한 3조 정도 줄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런 것들이 이슈가 나왔을 때 이렇게 한 5년 동안 3분의 1 토막 난 대형주가 좀 이런 하나의 재료가 나왔을 때는 좀 살펴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재무제표를 한번 좀 열어서 한번 간단하게 숫자들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 도대체 이렇게 많이 빠졌던 배경에는 무엇이 있을까라고 찾아보면은 결국 이렇게 실적들이 많이 안 좋았죠. 엄청나게 안 좋았습니다. 2021년 12월, 그러니까 이제 연간 실적 기준으로 살펴보면은요, 영업이익이 약 4조 정도 적자가 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4조 1천억, 당기순이익 또한 4조 정도 적자가 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이번에 5.6% 정도의 그 전기요금이 내년에 인상될 것으로 전망이 된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매출액이 늘어난다는 얘기잖아요.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한번 예상을 한번 해보자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은 지금 매출액이 1000억, 60조 정도 나오고 있는데 10%면은 6조일 거고 5.6%면 약 3조 정도의 이제 수익이 좀 늘어날 수 있다라는 게, 그러니까 3조 정도의 매출액 증가 효과가 나타날 거다라는 건 거죠. 그러면은 아직까지 완전히 적자를 해소하지는 못하겠지만 일정 부분 해소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들이 잡히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유틸리티 업종들 좀 긍정적으로 볼 필요성들이 있겠다. 3년 동안 바닥을 기고 있었던 종목이니까. 하지만 이 요금들 자체를 한번 좀 살펴보면은 아직까지는 적자 기조잖아요. 아직까지는 적자가 나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예상대로 모든 것들이 다 긍정적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더라도 적자 기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적자가 어느 정도 탈피되는 수준에서의 주가가 좀 형성될 가능성들이 잡힌다라고 보면은 한국전력에 대한 이제 기존에 있었던 이제 엄청 오래된 회사인 거잖아요. 그래서 요 흐름들이 주가 기준으로만 본다라고 하면은 대략적으로 이게 44,000원 상단 정도를 항상해서 움직였었고, 그리고 하단부가 대략적으로 한 지금 가격들 정도 수준이었었습니다. 거의 한 20년, 30년 동안. 이런 흐름들을 좀 살펴보면은 19,000원 정도 되면은 지금부터는 조금 중장기적인 관점들로 살펴볼 필요성들이 있겠네. 지수 자체에, 그러니까 종목 자체에 대한 흐름들이 좀 좋아질 개연성들이 잡히고 있네. 그럼 이제 추세가 좀 전환이 되면은 한번 좀 살펴보자라는 생각들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한국전력에 대해서 또 들어가는 비용들이 어떤 게 있을까라는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우리가.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은 전기를 만들어낼 때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석탄, 지금 같은 화력발전소도 많이 쓰고 있고, 그리고 원전 같은 경우도 쓰고 있고. 근데 원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좀 안 쓴다 그랬다가 좀 쓰는 분위기로 일단 좀 갖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뭐 정권이 어떻게 또 바뀌느냐 또 그림이 또 달라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대선 이슈가 나올 때까지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일단 속단은 하지는 말고, 그 화력발전소에 이런 걸 할 때 석탄이 필요하거든요. 석탄의 최근 5년 동안의 가격들을 보면 2021년 들어서 급등이 나왔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화력발전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비용들이 많이 늘었었던 구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좀 많이 빠졌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전력
자, 이제부터는 관심 종목들 정도는 놓고 내년 시장 분석 한번 해보자 라는 것들 정도가 될 수 있는 그런 흐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요금 인상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조금 많이 안 좋았었던 그런 흐름들을 좀 탈피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유틸리티 업종 내에 매수가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를 일단 우리는 좀 지켜볼 필요성들은 있을 것 같다. 이 정도로 해석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오늘 시장에서는 제 생각에는 가장 큰 이슈, 그리고 뭐 한 달 내에서도 제 생각엔 가장 큰 이슈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매수세가 지금 현재 들어왔느냐 안 들어왔느냐를 한번 좀 살펴보면은 외국인 투자가들 같은 경우는 전기가스업에 아직 매수세들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지는 않았어요. 여기 있는 흐름들을 살펴보시면은 전기가스업 여기 있거든요. 거의 안 들어왔습니다. 거의 안 들어왔습니다. 아직까지는 수급적인 요인들에 대한 흐름들은 좀 긍정적으로 바뀌는 힘들다. 그리고 기관 투자가들도 들어왔느냐?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업종 내 안 들어왔죠? 자, 그러면은 일단 관찰이 가능한 종목들, 아직까지 수급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종목들을 막 끌어올릴 수 있는 상황들은 아니구나 정도로 한번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개인 투자가들도 아직 강하게 들어오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워낙 오래 레벨 다운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가 자체가 앞으로의 흐름들은 좀 상당 부분 좀 지켜는 봐야 될 것 같은 그런 흐름들이지만 그래도 이 유틸리티 업종 가격 상승과 이것뿐만 아니라 한국가스공사도 이제 내년 5월 달에 이제 가스 요금을 인상한다라는 소식들이 좀 전해졌거든요. 그래서 한국가스공사 전일 이사회 열어서 어제 이사회 열어서 내년 5월부터 조금 올리겠다라는 이야기들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좀 나빴던 업황이라고 할까요? 정책적 리스크 이런 것들이 좀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는 여지들은 잡혀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유틸리티 업종, 전기가스 업종에서 어느 정도 중심까지도 잡아준다라고 하면은 지수에 대한 에너지 응축은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장의 흐름들이다 정도로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매수하시라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자리고 일단 관심세를 가져볼 만하다 정도로만 해석을 해주세요. 자, 업종들은 어느 업종들이 많이 올라왔을까를 살펴보면 역시나 전기가스 업종, 섬유의복 업종 등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섬유의복 업종에서는 뭐 FNF, 일신방직, 한세실업과 같은 좀 중소형주들에 대한 주가의 흐름들이 좀 좋게 나왔었다. 이 정도로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섹터별로 본다라고 하면은 뭐 게임주들도 오늘 시장에서 좀 올라오는 모습들이 관찰이 됐어요. 저는 게임주들에 대한 흐름들을 좀 한번 살펴보시면은요. 게임주들이 조금 이런 전반적으로 코스닥 시총 상위주들이랑 비슷한 모습들을 하고 있거든요. 옆으로 기고 있는 모습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방으로 옆으로 기고 있는 모습들이 이렇게 좀 관찰이 되고 있는데 이 흐름들 역시도 좀 자리를 잡아주게 된다라고 하면은 위로 올라와 준다라고 하면은 이제 하나의 테마를 형성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시장이 지금 조금씩 순환매에 대한 에너지가 조금은 느껴지고 있는 시장의 흐름들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조금 중요하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지표가 이런 하이힐드 스프레드라는 건데요.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뭐 아직까지 이거를 가지고 떨어졌다라고 하긴 할 수는 없는 자리예요. 사실 할 수는 없는 자리인데 최근 이런 박스권 정도 선에서 이머징 마켓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움직였었거든요. 다시 한번 하단부 트라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지나봐야지 알겠지만 이게 이렇게 하단부로 내려오는 시점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머징 마켓 쪽으로 자금들이 좀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것들을 좀 한번 눈여겨 보셨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조금 뭔가 박스권이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그래도 조금 뭔가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조금씩은 이제 나오고 있는 그런 자리지 않을까. 또 일주일도 지나고 나서 또 그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사라질 수는 있을 거예요. 있을 텐데 지금 현재는 조금씩 뭔가 좀 기대감을 좀 갖게 하는 1월 달이 좀 생각보다 사실 지난주까지는 뭐 12월 1월 뭐 기대할 게 있겠느냐라는 생각들이 좀 강했었는데 혹시나 1월 달 그냥 이런 생각들 정도를 좀 들게 하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